더 이상 한국 잠수함은 공격 임무를 하지 마라. 2010년 이후 림팩 훈련에서 한국 잠수함은 수색 정찰 임무만 맡게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 잠수함들이 내왔던 성과들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2004년 림팩 훈련에 참가한 장보고함의 경우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의 어뢰를 명중시켰음에도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었습니다. 장보고함이 명중시킨 수상함에는 심지어 10만 톤급에 달하는 미국의 핵항모도 있고 이지스급 구축함과 순양함이 4척이나 됩니다. 훈련이 끝났어도 장보고함을 탐지할 수 없었던 지휘부는 결국 훈련이 끝났음을 알렸고 그때서야 장보고함은 떠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 생긴 장보고함이 별명이 바로 퍼펙트 장보고. 장보고함은 우리가 운용하는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1200톤의 가장 낮은 급의 잠수함입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우리의 신형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이 3000톤급인 것을 감안하면 그에 반도 되지 않는 잠수함. 다만 이러한 성과는 훈련이라는 가상 상황이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것을 똑같이 대입해 실전에서 같은 성과를 거두리라 기대하는 것은 다소 확대 해석한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운영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은 분명히 증명한 게 아닐까. 이런 뛰어난 운용 능력에 더해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한국의 잠수함 전력 그리고 건조 능력을 조명한 기사 2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사로 그 제목은 한국은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로켓으로 잠수함을 무장시키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사로 그 제목은 어떻게 한국은 잠수함 건조 강국이 되었나. 참고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은 크게 3가지 분류입니다. 장보고급, 손원 1급, 도산 안창호급이 바로 그것인데요. 뒤로 갈수록 최신의 톤수가 높은 급이며 도산 안창호급은 새롭게 구축을 시작한 잠수함 등급입니다. 한국에는 이상한 잠수함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해지면서도 더 강력해질 것이다.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포괄적인 5개년 방어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은 비핵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새로운 종류의 공격 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드물다. 지상 공격 임무의 경우 대부분의 해군은 순항미사일로 무장한다. 이는 순항미사일이 탄도미사일보다 느리고 덜 강력하지만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무장을 한 핵보유 국가를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독특한 방어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의 잠수함과 강력한 탄도미사일은 이러한 국가, 바로 북한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한국 함대는 이미 인상적인 성능을 갖춘 18척의 잠수함을 자랑한다. 그런데 현재도 더 많은 잠수함이 끊임없이 건조 중에 있다. 한국은 독일 209형을 기반으로 한 장보고급 8척과 독일 214형을 기반으로 한 9척의 손원 1급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다.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가 건설 중이다. 이는 배기량 약 3,600톤으로 도산 안창호급 4척은 구형 잠수함보다 약 2배 정도 큰 규모다. 여기에 새로운 클래스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이 호환되는 수직 발사관을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잠수함은 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전통적인 디젤 잠수함의 경우에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요. 기사는 한국의 잠수함 사업에 빠짐없이 수직 발사관이 장착된다는 것을 두고 이상한 잠수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참고로 지난 8월 초 발표된 2021-2026 국방 중기 계획에 따르면 잠수함 사업 외에도 한국형 아이언도, 항공모함 도입 계획도 발표됐었습니다. 항모 도입 계획의 경우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1980년대부터 공격용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개발해왔다. 현재는 지상 기반의 버전만 운영 중. 여기에 한국은 사거리가 500마일에 이르는 해군 버전을 테스트 중이다.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 중 6발이 도산 안창호에 들어갈 수 있다. SLBM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킬체인 공격을 위한 것이다. 워싱턴 DC 국제전략연구센터 관계자는 북한의 공격이 명백해질 경우 북한의 핵, 미사일, 장거리 포병 시설을 신속하게 파괴하기 위한 타격 자산의 확보가 한국에는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했다. 만일 한국 정보기관이 핵공격을 위한 로켓 배치를 감지한다면 한국 잠수함은 이를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김혁수 전 해군 제독은 말한다. SLBM은 고도화된 유도 시스템을 갖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보다는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빠른 속도와 파괴 능력은 순항 미사일을 압도합니다. 또한 은밀한 SLBM의 배치는 상황이 비상 수준으로까지 확대되기 전에 한국 해군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로는 이러한 킬체인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이 때문에 이러한 능력과 자산을 빠르게 2배 이상 늘리고자 한다.
새로운 5개년 방위 계획에는 기존 도산 안창호급에 탑재되는 미사일보다 더 큰 로켓 용량을 가진 또 다른 잠수함 클래스가 포함된다. 한국의 잠수함 능력 향상 속도는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는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인 것이다. 한국의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말한다. 우리는 현재 운용 중인 잠수함보다 훨씬 더 발전된 3,600톤과 4,000톤의 잠수함을 개발할 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최초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2022년에 취역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새롭고 큰 잠수함은 2020년대 후반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국방 전략에서 잠수함은 그 핵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은 물론이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중국과 일본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새롭게 계획되고 있는 잠수함들은 모두 남중국해를 넘어선 원양까지도 항행이 가능합니다. 잠수함은 은밀성이 핵심인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 따라서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 그리고 동해라는 천혜의 잠수함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잠수함 전력의 중요도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990년대 초 대한민국 해군은 상대적으로 작은 종류의 잠수함, 특히 돌고래급 위주였다. 이는 비록 작았지만 연안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억제 임무나 원양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국 해군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형 잠수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의 발전 속도는 그들의 경제 발전 속도만큼이나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한국은 잘 알려진 대로 선박 제조의 글로벌 허브 중 하나이며 아마도 그들은 톤수 기준 선박 생산 1위의 국가일 것이다. 그러나 잠수함 설계는 완전히 다른 난해한 작업. 한국 해군은 독자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잠수함 설계의 세계적 거물 중 하나인 독일 회사 하데베를 선택했다. 한국이 진행 중인 빠른 발전의 시작. 이는 바로 하데베 209형 디젤 잠수함의 변형이었다. 한국 해군에서 이는 장보고급으로 알려져 있다. 장보고급은 비교적 아담한 사이즈의 잠수함으로 전통적으로 533mm 어뢰로 무장하고 있으며 50일간의 잠항이 가능하다. 기술적으로 잠수함의 세계에서는 정확히 헤비급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잠수함의 발전은 한국 해군의 순찰 수행 가능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한국의 다음 프로그램도 다시 하데베를 통해 진행됐다. 한국은 수출이 불가능한 212형 대신 212형을 기반으로 한 214형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다. 한국군에서는 손원 1급으로 불리며 장보고급과 마찬가지로 533mm 어뢰 발사관 8개를 장착하고 있다. 우리의 잠수함 건조 능력의 확보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제는 수출까지 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로 우리는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잠수함 건조는 선박 건조 중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몇 년 전 있었던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위기, 당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그 방만한 경영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우조선 해양을 살려야 했던 또 다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잠수함 건조 기술 때문. 2011년 처음 인도네시아에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그 물길을 열었던 조선사가 바로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한국 프로그램의 마지막 디자인은 도산 안창호급이라는 한국 고유의 디자인이다. 현재 한 척의 해상 시험을 진행 중. 한국은 총 9척의 도산 안창호급 선체를 획득할 계획으로 이는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다. 이 등급은 한국이 만든 가장 큰 잠수함을 대표하며 그에 따라 내구성이 훨씬 개선되었다. 잠수함은 필요에 따라 남중국해를 포함한 더 먼 해역은 말할 것도 없고 한반도 인근 해역의 어느 부분에도 쉽게 도달할 수 있다. 도산 안창호급의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 중 하나는 수직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다. 이는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해군들의 표준 기능으로 이는 한국에 강력한 새로운 억제력을 제공할 것이다. 도산 안창호급은 각각 3개의 세부 종류로 나뉘어 개발되며 각각의 단계에서 3개의 잠수함이 건조될 예정이다. 202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처음 2개의 배치는 각각 6개의 수직 발사관이 장착될 것이며 마지막 배치 3개의 잠수함에는 각각 10개의 확장된 발사관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잠수함 함대는 아니지만 가장 유능한 함대 중 하나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완성품을 수입하는 것에서 시작한 한국형 잠수함 사업. 불과 3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설계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산화율도 차근차근 높여온 우리는 이를 80%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무르익은 상황인데요. 아무쪼록 정치외교적 문제들을 잘 컨트롤해서 우리의 수건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도 건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동해를 잠수함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1700m에 달하는 평균 수심과 넓은 면적, 그리고 지형적, 해류적 특징으로 음파 탐지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평온한 동해 바닷속,
강대국들의 수많은 잠수함들이 활동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이러한 동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안보에서 해군 전력, 특히 잠수함 전력에 관심을 갖고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